그러나 태평양과 대서양이 빚어놓은 1290km의 아름다운 해안선은 풍요로운 해안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코스타리카의 자랑임에 분명합니다. 특히 이 작은 나라에서 태평양과 접해 있는 서쪽 해안의 길이는 무려 1078km. 바다가 준 특별한 선물인 셈이지요. 코스타리카에는 공식적으로 총 37곳의 서핑 해안이 있습니다. 그중 30개가 태평양에 위치해 있는데요. 대표적인 해안으로는 단연 하코가 꼽힙니다. 다른 태평양 해변인 에르모사나 도미니칼 혹은 카리브해의 푸에르토 비에호 등에서도 서핑을 즐길 수 있지만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물론 외국 관광객들도 서핑을 메카로 여기는 곳. 그래서 한 번쯤 꼭 들리는 곳이 이곳 하코입니다. 하코에 도착한 날 저녁, 이곳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코스타리카 역대 서핑 챔피언들을 기념하기 위한 일종의 헌정식이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서쪽 태평양 해안은 고급 휴양지와 조용하고 한가로운 해변들이 적절히 섞여 있는데요. 그중 휴양 도시인 하코는 사계절 내내 여름과 같은 기후, 그리고 서핑에 적당한 파도로 해변의 낭만을 즐기려는 젊은이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해변입니다. 열기로 북적대는 인파 속에서 차분하게 행사를 기록하는 이 사람. 올해 30살인 마후렌입니다. 산호세 출신이지만 그저 서핑 위주와 2년 전 이곳 하코에 정착해 서핑 강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는 점점 달아오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챔피언들의 발이 새겨진 동판과 기념 동상이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코스타리카의 해변을 빛낸 10명의 서퍼가 헌정되었습니다. 아찔한 높이의 파도들과 맞서 서핑의 매력과 진수를 유감없이 보여준 영광스러운 발들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하코 해변. 여름 성수기 하코 해변은 몰려드는 수많은 인파로 조용한 해변이 커다란 관광지로 변합니다. 그러나 사계절 서핑이 가능한 이 해변은 평상시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찾는 곳입니다. 하코 해변은 태평양의 파도를 그대로 해안까지 전달받기 때문에 서핑에 적당한 높이와 강도의 파도가 계속 밀려옵니다. 때로는 5m가 넘는 파도가 안쪽까지 깊숙이 밀려와 사람들을 열광시키는데요. 때문에 세계 각국의 서퍼들에게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코 해변의 모래는 화산에서 나온 용암으로 이루어져 검은 빛을 띱니다. 조금은 거칠고 투박한 느낌이지만 해변의 모래는 유리처럼 반짝입니다. 해안선이 4km에 이르는 하코. 같은 해안에서도 파도의 높이와 강도가 지점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덕분에 초보자도 탈 수 있는 약한 파도부터 선수들이 선호하는 강한 파도까지 다양하다는 점도 매력입니다. So bend your left knee and put your left heel like that. By your right knee, the left heel. Never like this. Always like this. 해변 곳곳에선 서핑 초보자를 위한 강의가 한창입니다.
서핑에 처음 도전하는 저를 위한 마우렌의 맞춤 강의도 시작됐습니다. ¿Cierto? Siempre flexionada, así no. Porque si no me va a pasar. igual como yo. Ahí. Los brazos al frente. 자, 이 정도면 파도에 맞서 몸은 가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Van a hacer el balance. 그럼 이제 바다로 나가 보겠습니다. 저마다의 모습으로 하코이 파도에 몸을 맡긴 사람들. 좁은 보드에 올라선 서퍼들이 아슬아슬 고개하듯 파도를 넘나드는 모습은 보기에도 짜릿합니다. 다른 날보다 파도가 높은 편이라는 얘기에 살짝 겁이 나서 저 같은 초보자에게 적당한 곳으로 이동 중입니다. 서프 보드를 놓치지 않게 보드의 꼬리 부분과 발목도 끈으로 단단히 연결했습니다. 드디어 밀려오는 파도에, 아니 강사 마우렌에게 몸을 맡깁니다. 첫 번째 시도는 그래도 보드 위에 서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시도는 제법 폼은 났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파도의 느낌을 만끽했습니다. 한참 동안 파도와 씨름하고 나온 제게 마우렌은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저 한국 가지 말고 여기서 올해 대회 나가고 가래요. 너무 잘 탄대요. 믿으시거나 마시거나. 서핑은 파도와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의 힘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임을 하코이 바다는 가르쳐줍니다. 서핑의 메카 하코를 뒤로 하고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향한 곳, 따르콜레스입니다. 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가는 길, 진한 바다 냄새가 조금씩 약해지면서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국립공원이 포함된 이 지역을 흐르는 강은 따르콜레스 강. 따르콜레스 강은 열대림 공원인 까라라 국립공원을 감싸 흐르는 강입니다. 이 강은 화산지대에서 시작돼 태평양까지 111km를 흐르는데요. 따르콜레스, 즉 조수의 강이란 이름은 태평양 바다의 밀물과 썰물에 의해 강의 수면이 낮아지고 높아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보고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차와 사람들이 지나는 다리 밑, 악어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강이 감싸 흐르는 까라라는 원주민의 말로 크로커다일, 악어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처럼 이곳은 3천여 마리의 야생 악어가 살고 있는 악어의 땅입니다. 네 다리를 몸에 붙이고 꼬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유유히 헤엄치는 악어들. 낮에는 이렇게 무리를 지어 물가에서 일광욕을 즐기기도 하는데요. 입을 벌리고 있는 녀석들은 먹이를 먹은 후 올라간 체온을 식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약 1.6km 떨어져 있는 따르콜레스 강 어귀. 이곳에 악어가 이처럼 많은 이유로는 몇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는데요.
우선 이곳 강물의 유속이 느려 곳곳에 늪지와 비슷한 환경이 조성된 점입니다. 그 결과 물고기가 풍부해졌고 그 물고기들이 새들과 악어를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어는 얕은 물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사냥을 하기 때문에 물이 맑으면 몸을 숨기기가 어려운데요. 이곳은 물빛이 흐린 데다가 악어가 몸을 숨길 수 있는 나무 그늘도 잘 발달돼 있습니다. 또한 악어의 사냥과 학대를 금지하는 법으로 악어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정부의 노력도 악어의 천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야생동물 악어. 그러나 따르콜레스 강 주변 주민들이 악어를 대하는 시선은 좀 다릅니다. 이들은 야생의 악어를 보호하고 지킵니다. 그리고 생태 관광인 악어 투어를 통해 생계를 이어갑니다. 따르콜레스 강의 주인을 자처하는 악어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셈이지요. 강에 숨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야생 악어를 가까이, 그러나 안전하게 보기 위해서는 악어를 유인해내는 악어 가이드가 꼭 필요한데요. 투어에 동행하는 악어 가이드는 모두 이 악어의 땅에서 살아가는 마을 주민들입니다. 이곳에서 나고 자라 악어의 습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들이 생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곳의 악어를 알리고 지킨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는데요. 악어 투어를 하는 배는 태평양을 향해 흐르는 따르콜레스 강의 물줄기를 따라갑니다. 까라라 국립공원과 따르콜레스 강. 이곳은 건조한 코스타리카 북쪽 기후와 습한 남쪽 기후가 만나는 곳으로 다양한 생태계를 만들어냅니다. 운이 좋으면 부리가 큰 투칸이나 코로란 등의 희귀조류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악어 못지않게 이런 희귀조류들이 많은 생태 환경도 이 지역 주민들의 자랑거리입니다. 이구아나와 비슷한 예수 그리스도. 1초에 무려 22번이나 발을 움직여 가라앉지 않고 물 위를 걷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강 기슭까지 내려와 낚시를 하는 사람들. 악어의 위험성을 경고해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외지인이 대부분입니다. 그 때문에 이곳에서는 한 해 평균 2~3명의 사람들이 악어에게 희생을 당한다고 합니다. 악어의 땅에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수천 마리의 악어가 사는 강이지만 야생 악어를 가까이서 보기란 쉽지 않은데요. 햇볕을 쬐 때와 알을 낳을 때를 제외하고는 물속에 숨어 지내는 악어의 습성 때문입니다. 저 악어가 지금 5살 정도 먹었다고 합니다. 악어의 수명은 대개 100년에서 150년. 5살이면 아직 어린 악어인 셈인데요. 닭 던질 거래요. 이번에는 훨씬 큰 악어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조금씩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마치 물밑에서 올라온 거대한 용 한 마리를 보는 듯했습니다. 악어 가이드를 동행하지 않고 이렇게 악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악어의 꼬리 부분을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아직도 그 감각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약간 미끈미끈하면서 차가워요, 몸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이 손 오늘 처음으로 악어 만져봤어요. 축축하고 차가운 그 감촉은 아마 당분간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살짝 만져보고 나니 악어를 한 번 더 가까이서 만나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강으로 나가보기로 했는데요.
이번엔 이분, 마을 최고의 베테랑 악어 가이드 호세 아저씨가 동행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호세 아저씨는 18년째 악어 가이드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어를 마친 후 느지막한 점심을 들고 있는 호세 아저씨가 나에게 악어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시는데 기대가 됩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악어의 땅 따르콜레스 강의 명성에 한몫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Hay que buscar un sitio donde no sea peligroso. El sonido de los bebés cuando van a nacer, entonces ellos acuden a los nidos y a ver qué es lo que sucede. Eso es lo que viene ahí. 이번엔 수면을 천으로 3개 치는 것으로 악어를 부릅니다. Pega agua porque viene cocodrilos. Porque el sonido los atrae. Solamente con ese sonido. Sí, con este Siempre sonido. con este sonido da Sí, hay que comida. golpearles el agua para que ellos salgan. 저도 힘껏 수면을 내리치며 소리를 내보았는데요. 악어가 이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으로 알고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러기를 한참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악어. Viene, viene. Ese es Hugo Chávez. Hugo Chávez. Hugo Chávez es ese. Viene Hugo Chávez. 호세 아저씨가 물장구를 치며 악어 차베스를 유인 중인데요. 아저씨는 몸집이 큰 악어들에게 각국 지도자들의 이름을 붙여준다고 합니다. 이번엔 아예 배에서 내려 악어 차베스를 무치로 유인하는데요. 모습을 드러낸 악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커서 가까이서 보니 오싹할 정도였습니다. 다 자라면 길이는 평균 4.5m, 무게는 400에서 500kg 정도로 천적도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야생 악어와 대면한다는 것은 매일 그런 위험과 직면하는 일입니다. 아저씨 역시 생명을 위협받은 급박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O sea, salté y volví, salté y ya. Todavía estaba pegado 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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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él solamente me hizo así, zafó. Y Yo- usted Yo salté de una. Y si no, me lleva. dejando su carne adentro de su boca. Eso apenas me hizo así, eso fue muy rápido. Ni los turistas alcanzaron a tomar una foto, eso fue demasiado rápido. ¿Me puede contar un poquito su cicatriz abajo de su pie? Sí, es un descuidito y ya. Y ahí te. ¿Cuántas puntadas tenía? ¿Qué 17. O mordidas Sí, sí, me pusieron puntos, le decimos nosotros acá. Cosida. en hospital. 1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깊었던 흉터는 아물었지만 당시의 아찔했던 기억은 바로 오늘처럼 생생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문 악어가 밉지는 않다고 합니다. 사고는 그들의 영역에 너무 깊숙이 들어간 자신의 탓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활을 위해 악어의 땅 따르콜레스에서 악어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No, sí, ya, ya. 능숙한 호세 아저씨 덕분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악어가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저씨가 황급히 먹이를 준비합니다. Esto es pollito. Pollito. Pollo en salsa para el cocodrilo. ¿En salsa? ¿Qué salsa tiene? 악어 차베스는 먹이를 주지 않아 가버렸지만
지금 모습을 드러낸 악어는 평소 친분이 있는 악어 후세인이기 때문이죠. 길이 5m의 대형 악어 후세인은 한 번에 닭 3마리는 거뜬히 해치우는 식성 좋은 악어입니다. 비스듬한 강 기슭에 서서 악어를 유인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위험해 보이지만 호세 아저씨는 능숙하게 악어를 조금씩 무트로 이끌어냅니다. 악어는 먹이를 먹을 때 이렇게 몸을 빙그르 돌리면서 몸통을 잘라 통째로 먹는데요.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지를 않을 정도로 강한 이빨과 턱을 가졌지만 씹지는 못하기 때문이랍니다. 한 번 먹이 맛을 본 악어 후세인. 더욱 대담하게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악어의 몸이 아직 물속에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속도가 상상외로 빠르기 때문이죠. Mire, vea todo lo que tiene la cola, mire. ¿Cuántos años tendría? Este está por ahí unos 55 años. 55 años. 나이도 아저씨와 비슷한 후세인. 배부르게 식사를 한 이후여서일까요? 꼬리를 잡혔어도 화내는 기색이 없습니다. Si me encuentro los cocodrilos, ¿alguna manera habría que yo podría salvar? Desde que él la apriete y la trabe, la única manera es chuzándole los ojos. De resto no hay ninguna. 악어의 눈을 찌르다니. 너무 위험한 방법이 아닌가 싶었지만 가장 약한 부위인 눈을 찌르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악어는 심장을 찔려도 죽는 순간까지 한 번 분 먹이는 절대 놓지 않기 때문이죠. 날카로우면서도 조밀하게 맞물리는 큰 이빨을 보니 아저씨 덕분에 잠시 잊고 있었던 야생의 위험성이 새삼 느껴집니다. Así se va, Ya se va. Saddam Hussein. Así se va. Luego, chao, Saddam Hussein. Pura vida, Saddam Hussein. Viendo el tamaño de la hembra. 위험하지만 오래된 친구 사이. Adiós. 악어와 호세 아저씨는 그렇게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Y tengo que mañana salgo voy a donde Fidel Castro, donde Tyson, así. Mañana va a Castro. Vamos ahí, vamos rotando la. 바다 가까이 나가는 배 안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면 야생과 인간의 공존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따르콜레스 강의 악어와 주민들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듯 합니다. 그날 오후 따르콜레스 강의 끝자락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에 들렀습니다. 이 마을 이름 역시 따르콜레스. 태평양 연안 쪽은 복잡한 해안선에 대륙봉이 넓고 강들도 많아 어업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어촌들이 여럿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소박한 병뚜껑 장기판이 느긋한 이 어촌 마을에 한가로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따르콜레스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생선 공판장. 코스타리카 국립수산청 소속인 이 마을의 어촌계는 1986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일종의 마을 공동체 조직입니다. 조합에서는 마을 어부들이 잡은 물고기를 일괄 구매하는데요. 이곳으로 들어온 물고기들은 모두 길이와 무게를 엄격하게 잽니다. 8cm 미만의 물고기 어획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잉 포획을 금지해 자원을 보호하고 어촌 문화 보호에도 힘쓰기 위해서인데요. 조합의 이런 활동을 통해 마을의 젊은이들도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 마을 주민들에게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 공판장에서 만난 어부 마이놀의 배를 얻어 타고 바다로 나가는 길. 그런데 배 밑바닥에 자꾸 물이 고입니다. 아침 일찍 던져놓은 그물을 올리러 가는데요. 어제는 조기와 도미, 고등어의 상어까지 꽤 많이 잡힌 터라 오늘도 기대가 큽니다. 카톨릭 국가들은 사순절 기간에 육류를 피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 수산물의 소비량이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Elmer, ¿cómo se llama esto? Macarela. Macarela. 오늘 게시를 한 삼치는 이 근방에서 흔히 잡히는 어종입니다. 이어서 싱싱한 병어가 올라왔습니다. Chilado. Helado. Pobrecitos. 애써 잡은 물고기를 던져버리는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아무런 맛이 없는 고기래요. 그래서 덩치는 큰데 잡아서 그냥 버린대요. 올라온 고기 수는 많지 않은데 크기가 워낙 커서인지 어느새 바구니가 꽤 찼습니다. 그래도 어제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랍니다. 경치. Chilado. Helado. 버려진 생선을 순식간에 채가는 갈매기. 이 모습을 본 펠리칸이 배 근처로 슬금슬금 다가옵니다. 오늘 여기에서 저 펠리칸은 횡재하는데요. 오늘 큰 고기들이 버려지니까 내심 기대했던 상어나 다랑어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채 배 근처를 맴도는 갈매기들만 오늘 배부르게 포식을 합니다. 조합에서 정해놓은 크기보다 작은 고기가 잡히면 어김없이 던져버리는데요. 갈매기보다 몸이 둔해서인지 불쌍한 펠리컨은 아직 한 마리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삼치. 큰 녀석은 길이가 1m가 넘고 무게도 4kg이나 나간다는데요. 그래도 이만하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어도 배부르게 먹겠지요. 마카렐라 2.5kg예요. 오늘 올라온 고기 중에서 지금까지 제일 큰 고기예요. 어느덧 날이 저물고 주변만 맴돌던 펠리칸이 이제서야 한 마리를 먹었습니다. Si pelea gaviota y pelicano, ¿quién gana? 경매가 다 끝나가지고 내일까지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에메랄드가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만 꺼내서 여기다 버리고 고기만 가져간다고 합니다. 만선은 아니지만 오늘 잡은 물고기로 가족의 저녁상은 넉넉할 것입니다. 그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바다는 그들에게 영원한 선물입니다.